이번 주말 뉴욕 일원에는 눈 폭풍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최고 6인치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매일 400명에 가까운 비시민권자가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전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에서 규모 1.7의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폭발로 오인하면서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뉴저지주 의회에서는 저소득층 아파트 확대를 위한 법안이 상정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약회사들이 140개 이상 브랜드에 500개 이상 의약품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2년여간 뉴욕 일원에는 1인치 이상의 쌓이는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말 뉴욕 일원에는 눈 폭풍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최고 6인치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 일원에는 눈 폭풍이 예상됩니다. 동부 해안선을 따라 강력한 눈 폭풍이 예보돼 이 지역 수백만 명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일원 눈 소식은 2년여 만으로 지난 2022년 2월 13일 이후 무려 689일 만입니다. 그동안 뉴욕 지역에는 1인치 이상 쌓이는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눈 폭풍은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일요일 낮부터 차차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적설량은 뉴욕시는 1에서 3인치가 예상되고 뉴저지와 허드슨밸리 외곽 지역은 3에서 6인치가 예보돼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6인치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건조한 가운데 차츰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뉴욕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화씨 33도, 금요일 최저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눈이 내린 후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비시민권자 추방 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400명에 가까운 비시민권자가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이민단속국 ICE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 동안 총 14만 2,580명의 비시민권자가 추방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도에 7만 2,177명에 비해 9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한인 추방 건수도 54명으로 전년 대비 145%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추방 건수의 증가는 연방이민단속국이 타이틀 42 종료 후 기존의 타이틀 8을 통해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전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회계연도에는 총 17만 590건의 행정체포가 이루어졌는데 전년 대비 19.5%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방이민단속국 단속추방팀의 구금연장 영장 발부도 12만 5,358건으로 늘어나 이전 두 회계연도에 비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체포된 비시민권자 중 7만 3,822명은 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들로 폭행과 불법 무기 소지, 절도, 성폭행, 강도, 깽단원, 살인, 납치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관련되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의 국토안보수사국 역시 지난 회계연도 3만 3,108명을 체포하고 120만 파운드 이상의 불법 약물을 압수하는 등 범죄 활동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단속국은 국토안보부를 지원하기 위해 단속 추방팀의 직원 1,300명 이상을 재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평소 뉴욕시에서는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어제 오전 5시 45분께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에서 규모 1.7의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폭발로 오인하면서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5시 45분경 뉴욕시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에서 규모 1.7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이 지진은 5km의 깊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소방당국에는 지하에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는 진앙 부근 거주 주민들의 신고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또 이번 지진 여파로 아스토리아에 인접한 루즈벨트 섬의 일부 건물과 트램이 정전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다만 뉴욕시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나 교통수단 및 건물의 구조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USGS의 지구 물리학자 제시카 터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규모 2 미만의 지진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폭발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오늘부터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노점 행위를 금지합니다. 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연말연시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브루클린 대교에 몰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늘어났다며 브루클린 대교의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안전 문제를 생각해 노점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 대교는 뉴욕의 주요 랜드마크 중 하나로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대교 위 수십 개의 노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자 통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뉴욕시 경찰은 노점상들에게 이 규정에 대해 알리고 대교를 떠나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점상 주인들은 시 당국이 실제로 이 규정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대교 위에서 15년 동안 핫도그를 팔아온 한 노점상 주인은 시 당국의 새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불법 노점상 단속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면서도 정식 허가를 받은 이동식 노점상에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노점상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조치가 휠체어 사용자들의 대교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장도 성명을 통해 브루클린 대교의 통행 개선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어제 신년연설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경제 어젠다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주는 향후 5년 동안 유급 병가와 장애 휴가의 최대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발표한 제안에는 유급 병가와 장애 휴가 시 받는 급여 최대 혜택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인슐린에 대한 코페이를 없애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유급 병가 및 장애 휴가의 혜택 확대는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6년 제정된 유급 가족 휴가 혜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으로 유급 병가나 장애 휴가 시에도 첫 12주 동안 평균 급여의 67%까지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1989년 이후 유급 병가 혜택은 주당 $170로 제한됐던 만큼 이번 조치로 많은 뉴요커들이 재정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슐린에 대한 코페이 부담을 없애는 법안도 제안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요커들은 2025년 기준 약 $1,400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부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됩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미만인 환자에게 병원이 의료 부채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이외에도 주정부는 2027년까지 물가에 연동해 최저임금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 이후 지난 2년간 뉴욕 주민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는 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그 돈을 유지하고 힘들게 번 돈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에서는 저소득층 아파트 확대를 위한 법안이 상정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달 말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9일까지 주의회 회기 종료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뉴저지주 대법원이 각 타운별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수량을 결정하는 특별 감독관을 임명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2024년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각 타운 정부는 법원이 임명한 특별 감독관의 할당량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아파트를 공급해야 합니다. 1975년부터 뉴저지주에서는 모든 지방자치정부에게 저소득층 아파트 제공 의무가 부여됐지만 각 타운별로 공급 규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2015년에는 주 대법원이 페어쉐어 하우징센터 FSHC에 각 타운 정부의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를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FSHC의 관리하에 공급량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닉 스쿠타리 주 상원의장과 필 머피 주지사는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에 대한 논쟁을 서두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제약사들이 처방약 가격을 일제히 인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제약회사들이 140개 이상 브랜드의 500개 이상 의약품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메디컬 리서치 회사인 3엑시스 어드바이저스의 분석을 인용해 화이자, 사노피, 다케다 등 주요 제약회사들이 이달 초 140개 이상 브랜드의 500개 이상 의약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3엑시스 어드바이저스의 분석에 따르면 새해 인상되는 의약품 가운데 25% 이상이 화이자 약품입니다. 화이자는 124개 의약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고 계열사인 호스피라의 22개 약품에 대한 추가 인상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케다는 53개 약품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고 UCB 파마는 40개 의약품 가격을 올릴 계획입니다. 사노피는 올해 대부분의 인슐린약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장티푸스와 광견병, 황열병 백신 가격을 각각 9%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가격 인상률은 10%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간 가격 인상률은 2019년 이후 약 5% 수준입니다. 지난해 제약회사들은 1,425개 의약품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460개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입니다. 제약사들의 가격 인상은 바이든 정부의 고가약 가격 인하 압력과 인플레이션 및 제조비용 상승에 대응하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메디케어는 2026년부터 일부 약품에 대해 직접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 켄터키주 로안 카운티에서 동성부부의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 서기에게 부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과 추가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켄터키주 로안 카운티의 전 서기 킴 데이비스는 지난 2015년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데이비스가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해당 동성 부부에게 $100,00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데이비스의 변호사 측은 부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과 추가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재판을 진행한 지방 판사 데이빗 버닝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 데이비스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의 결혼 증명서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비스는 당시 구치소에 수감됐고 이후 다른 직원이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고 데이비스의 이름을 삭제한 뒤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켄터키주 의회는 모든 카운티에서 결혼 증명서에 서기의 이름을 삭제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데이비스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무부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세수 감소, 연방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적자 증가의 영향을 받아 33조 달러를 넘은 지 3개월 만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3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2020년 1월 당시 2029 회계연도에 연방정부의 총 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2022년 말 기준 국내 총생산의 약 97%인 연방정부 부채가 2053년 말 181%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지연 끝에 2024-2025학년도
새 연방 무료 학자금 보조 신청서 양식이 공개됐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럴 팝사라 불리는 업데이트 버전은 최대 103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던 이전 양식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18개 질문에 대한 답만 요구합니다. 새로운 공식은 대학에 다니는 다른 형제자매의 수를 고려하지 않으며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 빈곤선을 기준으로 학자금 인덱스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공개된 팝사 신청 양식이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는 소프트 론칭 기간을 앞두고 몇 가지 시스템 오류를 확인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이 어제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게이 총장은 지난해 7월 총장에 취임해 386년 학교 역사상 첫 번째 흑인이자 두 번째 여성 총장에 올랐지만 6개월 만에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5일 하원 교육위원회에 청문회에 출석해 교내 일부 유대인 학살 주장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거론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교내 신문을 통해 사과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또 지난 1997년 발표한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재차 사퇴 압박이 고조됐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논문은 대학의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검토 결과를 밝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저소득 한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비영리 단체 35곳에 총 180만 달러가량의 보조금과 역량 강화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은 AWCA, 에스더 하재단, 패밀리터치, 뉴욕 한인 봉사센터,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등 비영리 단체 총 18곳에 105만 달러 지원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한인들의 자선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전념하는 미국 최초이자 가장 큰 단체로 2002년 설립 이래 총 1,4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역사회에 지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비나 눈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오후부터는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나 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